어제 뉴스부터 좀 정리해 볼게요. 이낙연 전 대표가 탈당을 했습니다. 뭐 신당은 16일까지 뭐 이 창당 발기인 대회를 16일에 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김정일 총장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탈당을 드디어 했습니다. 아, 예. 안 할까봐 조마조마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 뭐 그런 건 아니었고요. 예. 이재명 대표가 그 이제 피습 사건이 있어서 병원에 있었고 네. 그러니까 원래 예정보다는 상당히 좀 늦어진 거죠. 그렇죠. 그래도 이제 뭐 결기 있게 탈당을 했죠. 네. 예. 탈당을 뭐 잘했다? 아니 뭐 잘하고 잘못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선택 사항이니까. 당연히 이제 이낙연 대표 입장에서는 네. 지금 예를 들면 과거에 그 주류대 비주류의 그 어떤 공간이라고 할까요? 그게 그 얘기하셨던 6대4 정도였는데 지금 민주당은 10대 0이다. 활동 공간 자체가 거의 없다. 뭐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하고 네. 그리고 이제 그 탈당의 변에 보면 이제 상당히 정책적인 면을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예. 뭐 중부당 중복지 얘기까지 했으니까요. 그게 이제 유승민 전 대표의 트레이드 마크 아닙니까? 그걸 가지고 와서 그 정도로 얘기할 정도면 네. 지금 현재 정치가 대단히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좀 지적하는 거죠. 왜냐하면 적대적 공생 관계에 반사이익만 보려고 하고 상대를 악마시하고 상대를 완전히 저주를 퍼붓고 그런 거 아닙니까? 총만 안 들었지 거의 내전 상태에 비슷한 거죠. 사실은 정치가 없는 정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이런 지점들은 결국 이런 정치가 계속 되다 보면 네. 손해는 국민이 보는 거고 국가가 무너지는 상황인 거죠. 이런 거에 대한 비판을 하면서 새로운 정치의 깃발을 들었죠. 예. 그래요. 예. 새로운 정책 깃발을 들었다라고 평가를 하셨고 네. 최재문 교수님 어떻게 보셨어요? 누구요? 이낙연? 이낙연 전 대표의 탈당. 본인의 정치적 욕심 때문에 탈당한 거죠. 갈 데가 없으니까. 데가 없으니까 탈당했다. 아니,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 탈당하기 바로 전에 민주당 의원들이 다 만류를 하고 그러시면 안 된다. 왜냐면 본인 말도만 20여 년 이상 민주당에 있었고 민주당 있으시면서 여러 가지 혜택을 누리신 거 분명하잖아요. 본인이 뭐 전남도지사도 하셨고 국무총리도 하셨고 당 대표까지 하셨어요. 네. 그 본인이 당 대표 할 때 있었던 국회의원들을 향해서 뭐 나중에 정정하긴 했습니다만 44%가 전과자다 이런 말씀까지 하시고 너무 나가신 거예요. 그는 본인이 몸담았던 당에다가 그 침을 뱉는 격이거든요. 네. 그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물론 본인이 뭐 당에 불만이 있을 수 있다고 봐요. 또는 뭐 당이 바뀌어야 될 부분이 있을 수 있죠. 그 부분을 부인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럼 당내에서 그걸 해결하시려고 노력을 하셨어야 된다고 저는 봐요. 물론 본인이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의 목소리가 뭐 받아들이지 않고 이래서 화가 나실 수도 있지만 그래도 저는 당을 나가는 것 자체는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이준석 전 대표하고 달라요. 이준석 전 대표는 쫓겨 나간 거잖아요. 자기 발로 나간 게 아니에요. 네. 근데 지금 이낙연 전 대표는 같이 하겠다고 하는 소위 비명계들도 만류를 하고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 상황에서 본인이 저렇게 나가서 하시는 거예요. 뭐 언론에 보니까 비공식적으로 그 세 분을 만났다 하더라고요. 윤영찬 의원 빼고. 근데 거기 내용을 보면 이런 거예요. 이낙연 지금 전 대표의 얼굴로 또는 뭐 그분이 그 지도자가 되는 모습으로 당을 하는 것에 약간 좀 불안감을 표현했다. 뭐 제가 좀 순화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창준이를 따로따로 한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은 이게 국민들이 볼 때는 정치적 욕심과 야망이라고 하는 부분이 더 저는 강하게 드러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조금 저는 성급하셨고 이런 모습이 제가 볼 때는 좋게 보이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낙연 전 대표는 불출마하겠다 이런 본인은? 얘기를 하던데 이번 총선에. 음. 그럼 또 국민들한테 어떻게 다가갈까요? 그러니까 저는 본인이 불출마한다고 하는 것은 저는 이거는 뭐라 그래야 되죠? 그러니까 너무 비판 여론이 많으니까 그걸 무마해 보려는 하나의 어떤 사인이라고 생각해요. 사실 본인이 국회의원 한 번 더 하는 걸 원하겠습니까? 저는 대선을 이제 염두에 두고 한다고 보거든요. 네. 네, 근데 저는 그 이낙연 전 대표가 지금 생각하시는 뭐 빅텐트든 아니면 대선 대권 가도에서 이게 이런 결정이 도움이 될 거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이준석 전 대표와의 관계도 우리가 나중에 얘기 나눌 수 있겠지만 저는 이준석 전 대표도 어느 정도 아직까지는 거리를 두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준석 전 대표가 추진하는 신당 우리 김정일 실장도 함께 하시지만 그 신당과의 화학적 결합이 과연 도움이 될 거냐, 시너지가 날 거냐, 저는 좀 네. 회의적이에요. 반대로 얘기하면 이준석 전 대표가 손해 볼 게 훨씬 많아요. 제 생각은 그래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저는 지금 냉정하게 얘기하는 네, 이게 네. 무슨 민주당 이런 걸 떠나서
그 이미지만 봐도 이낙연 전 대표는 정말 이제 물론 연륜은 많지만 그분이 어떤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어떤 요소를 갖고 있다고 저는 보지 않거든요. 이준석 전 대표도 10년 이상 정치를 한 사람이잖아요. 네. 나이는 젊지만 그런데 그게 뭐 예를 들면 새로 하는 신인이고 오래된 정치 경륜이 필요해서 두 사람이 결합하는 그 이낙연 전 대표의 주장이세요. 지금 세대 뭐 통합 이런 얘기 하시던데 네. 그만큼 본인이 더 불안해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야. 오히려 더 이준석 전 대표한테 다가가고 그렇죠. 이준석 전 대표는 여유 있게 지금 보잖아요. 있다. 처음에는 청계천 한강 비교를 했었어요. 네. 그러다가 물론 민주당 의원들의 말을 빌리긴 했지만 지중해 얘기가 나왔어요. 네. 그만큼 사실은 이 시너지라고 하는 걸 고민을 해봐야 돼요. 이걸 만약에 합쳤을 때 그것이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시너지가 될 수도 있지만 뭐 당사자가 나오 계세요. 당사자. 사무총장이시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일단 그 성장의 배경이나 지지 기반이나 또 정치적인 어떤 색깔이나 네. 이게 사실은 그 상당히 좀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폭넓은 그 이해가 좀 필요한 상황이죠. 공감대가 좀 많이 형성돼야 되는 거죠. 아직 공감대 예. 형성 그 그리고 단계다. 그리고 이제 그 지지자 분들도 있고 국민들이 예를 들면 그 삼지대에서 이렇게 다 따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한 군데 힘을 합쳐서 한번 해봐라. 이런 응원과 지지가 있어야 움직일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예를 들면 지금 뭐 여러 여론조사들이 나오는데 그 각각의 이제 신당에 대한 여론조사도 나오고 네. 그다음에 합쳐서 했을 때 여론조사도 나오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첫 조사가 하나 나왔는데 그게 시너지 효과가 아니고 마이너스 효과가 나는 그 여론조사더라고요. 뭐 그게 이제 신뢰성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네. 그런 지점들을 봐서 사실은 과거에 우리가 또 바른미래당이라는 그 당을 한번 해봤잖아요. 그 아픈 추억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 가치와 그 공감대와 그다음에 지지자와 국민들의 어떤 응원과 지지 이런 것들이 좀 합쳐져야 되는 상황이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정치 공학적으로 뭐 지도자 정치하시는 분들이 갑자기 모여서 그냥 뚝딱뚝딱 이렇게 만드는 이런 것들이 과연 시너지 효과가 있겠느냐. 네. 그러니까 이런 지점들을 잘 살펴서 가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개혁신당은 지금 한 5만 명 정도가 온라인 입당을 해주셨고요. 네. 저희가 지금 순조롭게 그 시도당 창당 작업을 거의 마무리했고요. 20일 날 아마 중앙당 창당대회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계획은 뭐 이게 쭉 지속적으로 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네. 하려고 합니다. 예. 개혁신당의 스케줄대로 가겠다. 예, 예, 우선은 예. 이렇게 봐지고